네, 안녕하십니까. 월요 주식 브리핑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 월요일인데, 2023년 8월 14일 월요일인데요. 시장 안 좋습니다. 네, 많이 안 좋네요. 여튼, 시장은 안 좋은데, 그래도 올라간 종목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특징들, 지난주의 흐름,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럼 어떤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에 수급 먼저 한번 봐볼까요? 지난주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게 상당히 좀 괜찮다. 왜냐면 이거 보면서 이제 수급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지난주 수급 흐름만 딱 따지고 보면요, 저게 딱 지난주인데, 지난주 개인이 역시 우리 돈 많은 개인, 네, 제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없을까요? 여튼간에 네, 개인. 자, 그 다음에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좀, 원래 금융투자야 많이 판다고 치고, 그래 따지면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고, 금융투자는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외국인 투자가 거의 중립선인데 선물에서 5천 계약이 순매수였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너무 많이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달라진 분야다라고 좀 하긴 좀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특이했던 부분은 금융투자가 이제 코스피에서는 꽤 많은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코스닥에서는 2천억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 반면 사모펀드가 많이 매도를 했었고, 이렇게 된 상황이었다. 연기금은 반대로 역시 연기금도 코스피에서 많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소폭 순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업종별로도 한번 봐보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좀 좋을 거거든요. 왜냐면 업종별로 보는 게 사실 장세 파악하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세를 꼭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기관이 매도한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어디죠? 금융투자가 매도한 거 대부분이, 연기금이 매도한 거 대부분이 다 대형주였습니다. 대형주인데 어디 쪽이냐? 일단 전기전자가 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연기금은 사실상 전기전자에서 다 매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맞는 거겠죠. 맞는 해석이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중형주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뭐 전기전자 매수가 좀 많았고 운수장비 쪽은 매수가 많았는데, 화학과 철강금속을 많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금속은 뭐 포스코홀딩스 뭐 공매도 했겠죠, 계속. 네, 그렇게 좀 이해하면은 사실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본다면 화학 쪽 매도가 좀 많았다는 걸 제외하면은 외국인은 상당히 순매수가 조금 있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를 제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는 한 2천억 정도가 순매수라고 좀 보시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셔도, 자, 코스닥 똑같은 8월 7일에서 8월 11일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 코스닥은 특징적으로 있는 케이스로 보면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다 코스닥 100에서 매수를 했고, 코스닥 100의 제조, 그 다음에 어디 쪽이죠? 코스닥 100 제조가 주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조가 주력, 그 다음에 IT 종합. 네, 뭐 이 정도인데, 제조가 뭔데요? 코스닥 100에서 제조가 뭐죠? 코스닥 100 제조가요,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 BM 쪽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좀 붙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조 쪽. 제조 쪽을 보시면은, 제조 쪽 한번 봐볼까요? 제조가 어디 있나? 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에 제조, 다음에 IT 종합 쪽 가고, 그 다음 제조 쪽,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매도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지난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봤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기술적 분석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있죠. 코스피는. 네. 하단과 하단을 잇는 추세선하고 2610포인트의 저항선의 삼각 수렴을 결국 어떻게 돌파하고 있다? 원래 이거 상향 돌파해야 되는데 하향 돌파하고 있죠. 예, 하향 돌파한다면은 한 여기까지는 밀릴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2525포인트까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맞다. 이게 24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나오기 전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흐름이.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단 지지라인이 두터워요. 두텁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 또 세게 밀었는데, 장중에 1.99%까지 밀었죠. 근데 매수세가 또 다시 들어온 흐름. 그래서 저는 코스닥은 지지라인이 좀 있고 코스피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번 주는 개별주 플레이다. 철저하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개별주 플레이를 해야 된다. 오늘 또 실제로 장이 철저하게 개별주 플레이로 갔어요. 지난주에 내내 강했던 거,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조하지 마지 않았던 화장품하고, 자 보세요. 화장품,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화장품 VT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CNC 인터내셔널 마찬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난주 그 부분 체크 포인트로 넣지 못했죠.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NC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물론 한국 화장품이 제일 세게 오르긴 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허용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쪽 화장품들은 사실 이거는 단타의 흐름이죠.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세게 가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이치환불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항상 그냥 중국 관련주다 움직이면 움직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 대장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보면 사실 아모레퍼시픽 한번 갭상하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올라오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죠. 근데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전통적으로 강했던 일본, 미국, 유럽향 화장품 같은 것들은 전부 CNC 인터내셔널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 추가적인 호재가 된 거예요. 그냥 안 그래도 호재였는데 거기 호재 하나가 더 붙은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랐고, 이게 VT도 마찬가지. VT 움직임을 보면 거의 적나라 하죠. VT가 진짜 일본에서 엄청나게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온, 중국이 단체 관광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VT의 리더샷을 더 많이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는 어디서 뭐라 하든 간에 그냥 코스맥스는 무조건 수혜니까, 막말로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OEM, ODM 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여기 코스맥스하고 있고 CNC 인터내셔널은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게 뭐냐면, 얘네 브랜드가 로레알, 에스티로더, 그 다음 뭐 있나요? 하도 많아서, 브랜드가 하도 많아요, 얘네는. CNC가 한번 봐볼까요? CNC 인터내셔널 브랜드 하면요, 꽤 많아요. OEM 하는 거. 난다, 아모레퍼시픽, LVMH까지 다양하네요. LVMH까지 다양한데, 자, 보세요. 자, LVMH. 그 다음에
난다, 아모레퍼시픽 등등등, 시세이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본, 미국, 유럽향에도 걸려있고, 그리고 중국의 단체 관광이 오면 그것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코스맥스가 오늘 또 뉴스 나왔잖아요. 오늘 그 중국에 공장 세운다고. 원래 많이 파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이거 로레알 이런 거 싹다 이제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게 이탈리아, 프랑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게 아니라 다 우리나라가 만든다고요. 화장품은요. 동아시아, 아시아 수출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서 전량 수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사고 있는 그 로레알 제품이나 뭐 에스트로도 제품 등등등은 그냥 그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뭐 멋있는 분이 뭐 향 조제사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뭘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만들어 다. 그렇다는 거 한 수백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은 대장주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국 화장품 뭐 이 정도죠. 그리고 나머지를 좀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결국 중국의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지난주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호텔신라, 그 다음에 진정한 수혜주들을 하면은 사실 호텔신라하고 카지노 관련주도 같아요. 파라다이스. 일단 숫자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그 다음 롯데관광개발도 역시 저는 카지노 관련주도 상당히 좀 괜찮다. 카지노 관련 오늘 롯데관광 15%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단체 관광의 최대 수혜주, 최대 수혜는 사실상 면세점하고 카지노예요. 왜냐면 단체 관광하는 분들이 주로 면세점 가서 많이 사거든요. 면세점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관광하는 사람들이야 각자 뭐 시장도 가고 로컬 시장 아니 뭐 각자 뭐 쇼핑하러 막 다니고 이러지만 단체 관광이라고 써. 단체 관광은 최대 수혜주는 사실 면세점 카지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이슈가 터지자마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거는 면세점 카지노였어요. 그리고 오늘 파라다이스나 뭐 계속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고 카지노 관련주들 롯데관광개발이 사실 제일 세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카카오톡 오픈제 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다가 엄청난 규모로 카지노랑 리조트 만들었는데 이거 뭐 보고 만든 거예요? 다 중국 관광객들 타겟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바로 코로나 맞았죠. 바로 코로나 해가지고 처음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처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앙축돼 있다가 이게 터지지 않고 있다가 이게 이번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이 시세로 바로바로 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롯데관광이 제일 강할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호텔신라 강할 거다. 면세점 관련도 다 잘 봐야 된다. 현대백화점.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특히 더현대서울이 약간 중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약간 조금 괜찮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유통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쪽이 제일 강하다. 나머지 뭐 솔직히 항공이랑 여행은 별로 수혜주라고 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항공은 지금 물류가 안 되는데 LCC들이 뭐 비행기가 뭐 남아 돌아가지고 뭐 중국에다가 관광객 받겠다고 뭐 빈 비행기를 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일단 많이 가야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태우고 중국 가서 중국에 다시 태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 다시 태우고 오면 뭐예요? 그걸 안 가는데. 우리나라 그걸 안 가잖아요. 그럼 솔직한 얘기로 뭐
자꾸 이제 뭐 이런 얘기해요. 자꾸 이 영상 보면 또 뭐 중국이 뭐가 좋냐. 저 중국 좋다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안 오면 참 좋겠다. 근데 굳이 오겠다는데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뭐 지금도 입장은 똑같아요. 되도록이면 좀 우리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웬만하면 중국이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중국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으로 많이 가주세요. 자꾸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근데 자꾸 밖으로 나와서 굳이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굳이 뭐 오겠다는데 우리나라 또 관광, 여행 뭐 이런 쪽 종사자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냥 관련한 종목들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을 그냥 얼마나 카지노에다 가다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인천 파라다이스 용종도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에다가 서울까지 안 들어오게 하고 중국 사람들 예, 그냥 인천 용종도에서 그냥 싹 다 그냥 가둬놓고 그냥 그래서 카지노에서 죽어라 돌리면 얼마나 세상이 행복합니까? 예, 저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제 그게 바램이고 저는 제 바램과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 바램은 그렇다 이거예요. 이 채널의 방향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 바램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 바램이.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댓글에 뭐 영상이나 좀 보고 얘기해서 보고. 예, 제가 중국 편든 적이 없는데 자꾸 뭐 중국 편들었네. 이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안 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아직도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뭐 굳이 오시겠다면 뭐 어쩔 수 없다는 거고요. 지금 굳이 오시겠다면 사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예. 굳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셔도 돼요. 뭐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쪽에. 예.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뭐 이것들 위주로 움직였으니까. 자, 이번 주 끝나지 않은, 끝날 듯 끝나지 않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예. 초전도체. 야, 이 초전도체 안 끝나네요. 네, 안 끝나. 제가 이거 안 끝난다 그랬죠. 노이즈가 계속될 거라고. 한 달 갈 거라고. 예.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프리스턴에서 이거 강자성이지 이게 마이스너 반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거 얘기 나와도 분명히 또 된다고 한 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 그 논란은 계속될 거라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제가 했던 얘기. 죽어도 어디서 죽자? 신성 델타 테크에서 죽자. 단타를 쳐도 신성 델타 테크에서 맞아.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신성 델타 테크 매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근데 오늘 추가로 더 올랐어요.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오늘 27%를 더 올랐네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고가 갱신하고 있는 기업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초전도체 이슈는 뭐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해외에서 프린스턴이나 뭐 각종 해외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는 그냥 강자성이지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반면 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게 우리나라에서 또 갑자기 네. 일단 물리학박사 출신이신데 이분의 얘기를 조금 이제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 김인기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LK99가 상원에서 초전도체다. 그리고 새로운 강자성체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야? 자꾸 우리나라에서 맞다 그러네? 근데 이분이 이제 물리학 박사 대표 출신이시고 물리학 박사고 기업가이시고 그 다음에 뭐 뿐만 아니라 뭐 이분이 이제 좀
그 증권 운용, 자산 운용 쪽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원래 물리학이나 이런 게 퀀트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증권 쪽에. 그런 거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이제 시장에서 또 움직이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뭐 또 가는 거죠, 뭐 또. 예. 그리고 이분이 일단 이 얘기를 한 뒤로 다시 또 관련한 종목들이 또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결정은 그럼 뭐냐? 결정적인 건 뭐냐? 이게 결정적인 게 문제인데, 사실 여기서 제일 결정적인 거는 바로 이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와 똑같은 형태의 실험을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 원료가 추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핵심 원료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황산납입니다. 황산납. 이 황산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로 수급이 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수급이 된 상태에서 다시 실험을 하고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제가 볼 때 2주 걸려요. 2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돈의 카오스 대환장 파티. 그러니까 2주는 더 걸릴 거라. 2주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달 간다고 했잖아요. 그냥 한 달 생각하고 폭탄 돌리기긴 한데, 어차피 이거 맞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 해가지고 같이 또 나올 거고, 상용화에 대한 뭐 엄청난 문제점 해가지고 또 그냥 계속 틀리면 이제 완전히 그때는 완전 폭탄 돌리기인 거고요. 그냥 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어차피 뭐 맞는다 하더라도 또 뭐 각종 뭐 의혹들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그런 거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죽어도 신성 델타테크에서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신성 델타테크에서 죽는 것도 이제 좀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4만원 갔어요? 4만원? 네. 4만원 갔으면은 거의 4배가 오른 건데, 야, 이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죠. 원래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밸류에이션이 가장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 가장 좋았는데,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흘려보내자. 우리 게 아니다. 그냥 정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단타밖에 할 게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진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이길 바라고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데 이건 진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좋죠. 근데 진짜라고 했을 때 이 종목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만큼 그만한 대가를 얻는 겁니다. 얻는 거고요. 단타로 접근했던 분들도 역시 그만큼 했던 것만 딱 가져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접근하고 좀 편하게 좀 생각하시면은, 근데 꼭 이거 아니어도 주식시장에서 수익 낼 건 많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되겠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 솔직히 박사들도 지금 여기서 지금 물리학 박사들도 지금 여기는 맞다 여기는 틀리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논리작용이 좀 쉽지 않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 분석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만으로 딱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지금 이제 상태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번 주 뭐 그냥 저는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확산이 뭐 엄청 아주 강하게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슈는 계속 될 텐데, 왜 계속 되냐면요, 중국 단체 관광을 풀고 뭐 첫주 스코어 뭐 각종 스코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중추절까지, 우리나라 추석이죠. 저는 그래서 추석까지는 이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이 중국 소비주들을 끌려면은, 밀리려면은 강력한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강력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예. 지금 상황 2차 전지도 무너졌고, 지금 뭐 IT 반도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뭐 일단 24일까지 시간은 벌었다는 거예요. 예.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은. 그래서 이때까지 한번 요거를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실제로 VT 공략해서 잘 수익이 나는 상태입니다. 파다이스 공략에서 잘 수익이 나는 상태고, 지금 다른 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쪽은 뭐 저희가 뭘 했냐면 이제 호텔신라로 공략을 했고, 예. 뭐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서부 TND. 서부 TND가 용산 드래곤시티 갖고 있죠. 예, 여기에 카지노 플러스 객실 객실이 좀 많죠. 여기가 리조트. 예.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해서 요거 고가를 돌파하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그 위에 저항 매물 때 이제 여기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원래 이 종목 좀 무거운 종목인데 그래서 한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보고 있는 거 뭐냐면 신라홀딩스를 보고 있어요. 신라홀딩스 중국 거의 그냥 버린다고 생각했을 텐데 중국 쪽을 버리는 게 아마 안 버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신라홀딩스. 자, 그 다음에 신라홀딩스 우상향으로 추세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FNF까지는 좀 온기가 퍼진 상태다. 오늘 FNF가 6% 급등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의류 쪽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표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고 하죠. 자, 이번 주 일정표 월요일날 오늘 다시다스가 됐고 화요일날 광복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죠. 대한독립 만세인데 뭐 일본 얘기 안 나오니까 참 다행이네요. 이런 날 일본 얘기 안 나와야 되죠. 자, 그리고 자, 중국이 산업생산 소액 판매 발표하는데 이거 어차피 내일 한꺼번에 다 반영될 거고 수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 한꺼번에 반영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홈디포 실적 발표하는데 뭐 이거 정도 뭐 하나 볼만 하겠네요. 이거 역시 수요일날 반영. 광복절날 좀 쉬시면서 요 내용들 정리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또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다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혹시 나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호응 많으면 제가 이거 올려드릴게요. 그 실시간으로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일날에 이제 의사록이 나옵니다. 의사록이 나오는데 의사록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사실 이거보다 전 PC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PP에서 이미 금리 인상 조건들이 조금 생겨버렸기 때문에 BPI에서 물가는 공급자 물가지수. 그다음 PC에서 근데 PC에서 확실하게 뭔가 결정타 날려줄 것 같거든요. PC 보려면 월말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딱히 나머지 중요한 건 없어요. 중국 기업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진우닷컴. 타겟은 중요합니다. 타겟은 중요하니까 타겟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매 유통 쪽 관련주들 아마 이거 나올 것 같고요. 자, 알츠하이머 컨퍼런스가 있네요.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한번 화요일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7일날 목요일날 보면은 월마트 계속 소매 판매 쪽, 소매 쪽 소비 관련 종목들 계속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주들 쭉 다시 연결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쪽 보시면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하네요. 이것도 좀 중요하죠. 미국 장비사인데 장비사 중에 상당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중요한 기업인데 요거가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슈를 한번 뭐 금요일날 넘겨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한국 실적 발표가 뭐 그냥 뭐 요 정도인데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네요. 다시 뭐 중국 뭐 사야 되나요? 히토로 관련주 다시 봐야 되나? 지금 현재 중국은 현재 갈륨 마그네슘 현재 수출 제한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대중국 제재가 나올지, 북한 제재야 뭐 북한이야 뭐
예, 북한 제재한 뭐 함께 얘네들 암호화폐 뺏어가지고 그냥 암호화폐 그 해킹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예, 어떻게 응징할 방법이 없어요. 거의 쳐들어가지 않는 상황. 북한은 응징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어가 실적 발표 나오냐? 디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에스트로도 실적 발표. 요거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주 흐름은 전체적으로 FOMC 회의록이 좀 결정을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소비 판매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도 소비 판매 관련한 소비 관련한 종목들, 이 종목들 유통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농심과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삼양식품 상한가 같잖아요. 좀 요 정도까지 가는 거 보면은 이쪽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음식료 쪽에서 개별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솔직히 뭐 이거 말고도 뭐 있죠. 오리온, 뭐 오리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J 제일제당 있고요. 예, 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쪽 분야를 좀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삼양식품이 제일 좋겠죠. 근데 상한가한 종목을 여러분 손 따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음식료 쪽 관련주. 근데 이게 라면 농심이나 삼양식품이 좀 뒷북이긴 해요. 왜냐면 라면값 인상했을 때 이익 많이 난 거 지금 이제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라면값 정부에서 야 너네 인하해 그랬더니 인하했잖아요. 그럼 다음 실적은 그만큼 안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Q로 그냥 전체 캐파로 그냥 싹 다 양으로 승부한다면은 사실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얘기 드리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 다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